그러나 세계의 성서라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은 것은 기억하고 있다. 천지보다 앞서 존재한 고유하고 자상한 것이 있느니라. 움직이지도 않고 그 바닥이 한없으며 외로이 홀로 서서 변함도 없이 만물에 미치어 그칠 줄 모르니라. 우주의 어머니로 이를 볼 것이로되 그 이름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라. 구태여 이름을 붙이노라면 길이요 지존이라 할 것이니라. 지존이란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은 멀리 가는 것, 멀리 가는 것은 되돌아오는 것 때문에 길은 지존, 하늘도 지존, 사람 또한 지존이니라. 우주의 높은 것이 넷 이거니와 사람은 그 하나이니라. 이 길이야말로 나의 적극적인 무의 원리인 것 같았다. 멀리 가는 것은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한 귀절을 나는 모든 사상은 그 자신의 그림자를 따라 도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허영심의 허무함인 것이다. 인간은 지존한 존재라고 하는 최후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인간의 우매함과 허무함에 대해 스위프트적인 입장이었다. 나는 이 사람이란 말이 곧 나의 잘못된 해석이며 노자는 완전한 유아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서리라 단정했다. 또한 현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의 유아론은 어느 철학 교과서에서 버클리와 휴음을 읽었을 때 형성되었다. 한 개의 초콜릿은 자기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운동장 모퉁이에서 말해준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아인슈타인, 엘리어트의 속빈 사람에다가 버클리까지 끼어들어 어지러운 사상을 형성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니힐리즘은 브레이크를 당했다. 나는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다. 무덥고 긴 1947년 여름날 아직 실험실 조수로 일하던 때였다. 어느 날 밤 손뭉치처럼 피로해져 집에 온 나는 예의 그 일기를 통해 이 짓눌린 한숨을 털어놓으려고 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끊임없는 반성의 길이며 사고의 지침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1시간쯤 써 내려가자 점점 어떤 저항감을 느끼게 되었다. 당장 이런 짓을 때려치워 버리자. 이런 태도의 사고방식을 지양하자.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이처럼 줄기찬 사고의 부활도 또다시 내일이면 무산돼 버릴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답을 마침내 알게 된 것이다. 자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뜻밖의 나를 무척 즐겁게 해주는 일이었다. 이제야 나를 다스릴 방법을 찾았다는 희열에 젖어 자전거의 페달을 힘주어 밟으며 야간 강의에 나섰다. 지각했다는 꾸지람을 전혀 무시한 채 강의를 마쳤다. 강의는 분석 화학 실습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 접시에 시약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우리들이 분리하기로 돼 있었다. 나는 그것을 접시 위에 조금 담아 냄새를 맡고 등불에 대어 태운 후 옆방에 가서 시약대 앞에 섰다. 유리병에는 염화 코발트, 초산은, 옥화 카리움 같은 산화물과 그 가운데는 청산가리도 섞여 있었다. 청산가리가 든 병을 덥석 잡자 내 마음은 높은 창공에 뛰어올라 먼 미래를 날고 있었다. 목구멍과 위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순간 하나의 생각에 내게 밀려왔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보다 많은 생이며 생을 결코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이 청산을 마시는 감각이 너무도 뚜렷해서 마치 실제 일어난 일같이 생각되었다. 한 손에 병을 든 채 한참 동안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때의 체험은 너무도 생생해서 좀처럼 잊혀질 것 같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내 옆에 누군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는 엉겹결에 그것을 제자리에 놓았다. 불과 잠깐 사이에 나는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던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날 밤의 사건은 그 후 곧 잊어버렸는데 아마도 그것은 내가 너무 그것에 집착하려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너무도 짧은 순간에 내 자신의 의지력의 가능성을 갑자기 찾아낸 가슴 가득한 희열을 감출 길이 없었다. 집에 와서도 나는 글로 애써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인 사실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 같은 체험을 그 후 일기로 쓰려고 했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음을 나는 인정했다. 그 후 6년이 지나자 우연히 헤르만 헤세를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그 무렵 조금만 더 일찍 헤세의 황야의 늑대를 찾아냈던들 틀림없이 헤세는 내 10대의 성경과 같은 존재로 군림했을 것이다. 헤세는 인식의 끊임없는 변화야말로 예술가의 생활의 요체가 된다고 주장했다. 젊은 시대의 어느 때를 불문하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나의 답변은 내적 지식의 완비였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에 생각을 거듭함에 따라 이 견해도 조금씩 변질해 갔다. 그 후 나는 1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다. 무료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